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서요, 우리 한국에 대해 WTO 개발도상국 혜택을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학계 전문가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쉬운 것들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한국 경제에는 먹구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WTO에서 개도국으로서 혜택을 못 받게 하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래가지고 제가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수도 없이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라고 콕 집어가지고 미국 무역 대표부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끼치냐면 다행스럽게도 공산품이라든지 서비스 등 일반 분야에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타격과 압박을 받게 될 우려가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최근에 WTO의 구시대적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 체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 그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봤을 때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 정도면 선진국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점, 자체 기준점이 있는데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그 자체적인 규정 항목들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및 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그 미국의 기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 그리고 2번 G20에 속하는 세계 주요 20개국. 3번 또 세계은행이 분류하고 있는 고소득 국가. 그리고 4번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를 이렇게 총 4가지 기준을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우리 한국은 4가지 모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이만하면 선진국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 4가지 항목에 우리 한국이 모두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국가들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우를 중단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막 두들겨 맞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스탠스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 스스로 선진국 선언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 이제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농업에서만 특혜를 좀 받고 다른 분야에서는 특혜를 안 받겠습니다라는 절충안을 내세워가지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혜택을 받아오던 그 농업 분야에서마저 이제는 개도국 혜택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골 때리는 것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원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국가 전체 경제 규모로 따져봤을 때 미국 바로 다음 가는 세계 두 번째의 GDP를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보고 각종 수출 수입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미국이 봤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세트 메뉴로 우리 한국도 같이 도매급으로 싸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친중 반미, 중국몽 호구 외교의 한심한 결과라는 겁니다. 똥은 문재인 정부가 싸는데 그 똥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기는 문재인 씨가 똥을 싸는데 그 똥을 얼굴에 펴 바르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 얼음 사이다가 평소 수도 없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유는 미국이 그만큼 우리 한국의 장래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의심스러운 외교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우리 한국을 건드릴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도 많은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게 숙이고 미국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수도 없이 강조를 했던 거예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유치원 학예회 마냥 오글거리는 대사만 읊어댄다고 해서 저절로 국격이 올라가고 국익이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 정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줄을 잘 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들의 외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백 퍼센트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통해서 외국의 수입쌀로부터 한국의 쌀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한간에서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해외 식량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물론 우파 지식인 분들 중에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 부분은 건너뛸게요. 아무튼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농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좀 우리가 과하게 이제 국내 농업 시장을 지켜주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것마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알다시피 한국은 일전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었었고, 거기서는 우리도 일부 양보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미국의 쌀 40만 8,700톤에 대해서는 이제 5%의 저율 관세로 수입해 줄 것을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저율 관세의 미국 쌀 수입 물량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농업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세금 투입이 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도 더 이상 개도국 혜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쌀 변동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보조금 같은 거 예산이 있는데, 그 기존의 1조 4,900억에서 이게 8,100억 원으로 약 절반가량 축소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전망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자세한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자료를 더 찾아보시면 저보다도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요점이 어떤 거냐면, 현 한국 정부의 불안한 외교 능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자유진영의 우방 국가들로부터 우리 한국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근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자유진영 우방 국가들이 한국에게 주문하는 메시지는 확고하거든요. 북한, 중국 편이냐, 아니면 미국, 일본, 유럽을 위시한 자유진영 노선이 있는 것이냐, 확실하게 그 편을 결정하라고 지금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거기에 선동당한 상당수의 국민들이 워낙에 무식하다 보니까 이런 세련되고 엄중한 메시지들을 국제사회가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못 알아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웃으면서 악수하고 미국 대통령이랑 한번 악수하면서 사진 한 번만 찍으면 모든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 안타까운 국민의식 수준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인 행동과 뒤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정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점잖은 신사들이 웃는 얼굴로 악수 몇 초만 해주면 그것만 보고 모든 관계가, 한미일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적표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어떤 일의 협정과 협약과 외교 관계인데 사람들이 그 쇼맨십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건 이미 패션이나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당연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만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의지와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